고등학교 물리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단순히 평면상에서 던진 물체들, 단순하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평면상에서 던진 물체들, 그리고 그 물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벡터를 분해하고 각각의 수직 방향, 수평 방향에 따라 힘 운동을 분석하는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대표적인 힘들 중에 대표적인 운동 중에 속력은 계속 바뀌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 원운동을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원운동의 대표적인 현상, 원운동의 대표적인 예인 천체 운동, 천체 공전에 대한 얘기, 정확히 말하면 원은 아니지만 공전에 대한 이야기, 케플러 법칙과 그리고 그 공전이 일어나는 이유, 중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운동을 얘기해 볼게요. 네. 물체가 원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 운동하는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 속력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속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속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계속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궤도로 돈다는 것이 무엇이냐?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운동 방향이 원 방향이잖아요. 그냥 원궤도 돌고 있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방향은 그 한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으로 얘네가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즉 힘은 계속 작용합니다. 가속도 운동이에요. 하지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힘의 방향은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힘의 방향은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하는 그 원의 중심 방향에 작용하는데 힘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속력은 바뀌지 않는다. 그 힘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데만 관여를 한다. 자, 원운동이기 때문에 조금 용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물체가 원둘레를 한 1회전 하는데 걸린 시간, 우리가 이걸 주기라고 얘기해요. 주기. 옛날 파동에서 배웠었죠. 네.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원래 위치, 원래 위상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전체 둘레가 2파이 r인데 이거를 한 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래요. 전체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달리 말하면 속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속력이라는 것이 시간분의 거리가 될 텐데, 한 회전 걸리는데 한 번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로 한 번 회전, 그때 둘레 2파이 r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걸 또 바꾸면은 주기의 정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진동수, 단위 시간 동안 회전한 횟수예요. 역시 단위 시간 동안 몇 번 회전했느냐, 혹은 우리의 파동에서는 단위 시간 동안 몇 번 진동했느냐, 위상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횟수, 몇 번 위상이 돌아왔느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기가 시간이잖아요. 1회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다면, 즉 회전 횟수를 시간으로 회전 횟수를 나눠준 거라면, 진동수는 회전 횟수로 시간을 나눠준 거기 때문에 주기랑 역수관계다. 단위는 헤르츠를 쓰고요. 각속도, 단위 시간 동안 회전한 각도입니다. 속력이라는 것은 둘레를, 우리가 얘기했던 앞에서의 속도라는 것은 둘레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둘레를 도는 빠르기라면 각속도는 각도만큼, 몇 도만큼 돌아가느냐. 그랬을 때 그 각속도는 우리가 오메가 혹은 오메가로 표현하고요. t분의 세타,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그걸 시간 나눠준 값이고, 달리 말하면은 주기가 1회전 하는데 걸린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1회전 하는데 걸린 그 각도, 간 각도 2파이로 나눠준 값이 된다. 그래서 라디안, 세크분의 라디안을 표현되어 있는데요. 라디안, 호도법입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또 얘기했을 텐데 말이죠. 만약에 부채꼴 중에, 부채꼴 맞죠? 저거 갑자기 헷갈리네. 부채꼴 중에 각도가 세타일 때 반지름이 r, 그리고 그때 호가 r인 부채꼴이 있다면, 그때의 계산은 2파이 r 대 360도는 r 대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그때 세타는 파이분의 180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라는 단위를 다른 단위로 바꾸는 거, 이거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단위 쓰는 단위 라디안으로서 나타나진다. 선속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도가 이제 선속력이 되겠는데요. 접선 방향 속도의 크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속력, 우리가 등속 원운동에서 불변하는 속력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속력이라는 것은 이 선속력을 얘기합니다. 일정하고요. 그리고 그때 V는 시간분의 거리,
근데 이 거리가 간현의 거리가 r세타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r 오메가로서 나타나진다. 각속도 곱하기 반지름으로서 나타나진다. 자, 힘 얘기를 하기 위해 가속도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가속도 시간을 아주 짧은 시간으로 보내면 움직인 각의 변화량도 아주 작아질 거예요. 그때 속력을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속력을 쭉쭉쭉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빼서 힘의 변화 두 벡터의 차를 구해주면은 그 속도의 변화량은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즉 원의 중심 방향을 작용하는 가속도, 우리가 이걸 구심 가속도라고 얘기해요. 가속도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으로 속도의 변화량을 나눠준 값이 되겠고요. 그때 값은 v 하고 델타 세타. 델타라는 건 이제 변화량, 각의 변화량만큼이 되겠고, 각의 변화량 분의 각의 변화량으로 시간을 나눠줬어요. 시간분의 각의 변화량, 각속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선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였고,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 혹은 반지름분의 선속도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작용을 알자면 우리가 이걸 구심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의 중심에 있다. 원의 중심에 있다.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우리가 뉴턴 방정식에서 뉴턴 운동 법칙에 봤던 것처럼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서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제곱 혹은 r 오메가 제곱이기 때문에 각각 나타나시겠고요. 예시로 들자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든가 원자의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라든가 수평인 원형도로에서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라든가 수평면에서 원운동하는 해머에 작용하는 줄에 의한 힘과 중력의 합력 등 여러 가지 힘을 들 수 있는데 선생님 구심력에 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왜 예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건 중력, 어떤 건 전기력, 어떤 건 마찰력, 어떤 건 합력이라 나타나죠? 각각의 힘이 아니라 알짜입니다.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용하는 알짜임들이 등속 원운동을 시킨다면 우리가 그걸 구심력이라고 얘기한다. 네, 이런 원운동하는 궤도,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이 나온 김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에 대한 운동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분석한 사람이 케플러라는 사람인데요.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진짜 눈이 아주 좋은 학자의 15세기에 눈이 아주 좋은 학자의 제자로서 수학은 되게 잘했대요. 눈은 되게 안 좋았는데 눈은 좀 안 좋았는데 수학은 되게 좋았대요. 수학은 되게 잘했대요. 좋았던 뭐죠? 수학은 되게 잘했대요. 네. 근데 티코 브라헤가 죽으면서 그 사람이 눈이 좋아가지고 관측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가장 정밀했던 자료를 다 케플러한테 주면서 케플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게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그 케플러가 분석을 하면서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타원궤도 법칙입니다. 티코 브라의 자료를 갖고는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원운동으로는 전혀 일어나지가 않는 그 오차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운동을 한다 생각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라서 행성들은 다 원운동, 어떠한 천체를 중심으로 원운동한다고 생각했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는 이걸 타원으로 바꿈으로써 실제 우주를 표현합니다.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에 따라 공존합니다. 그리고 태양과 행성이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 가장 먼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나중에 기하에서 배우시겠지만 타원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양쪽에 초점이 있어요. 이 초점에서부터 간 거리가 각각의 초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긴 반지름의 2배가 되는 일정한, 우리가 그거를 각각의 초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것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태양은 그 중에 한 초점에 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으로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은 일정합니다. 가까우면은 더 빨리 가서 면적이 더 빠르게 가고요. 멀리 있으면은 원일점에 있으면 더 느리게 함으로써 각각이 쓸고 간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선분이 쓸고 간 그 면적이 같아진다. 만약에 근일점이라면 속력이 제일 빠르겠고요. 원일점이라면 속력이 제일 느리겠죠.
그리고 세 번째 법칙입니다. 조화 법칙인데요. 행성의 공정주기의 제곱은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공전 궤도 긴 반지름이 길수록 공전 주기가 길다. 예를 들어 태양을 중심으로 A라고 하는 행성이 주기가 2년이고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 2년이고 B라는 행성이 4년이라고 하면 딱 2배 차이 나잖아요. 각각의 제곱 2년, 4년 각각의 제곱 4년, 4, 16이 되겠네요. 그거에 3분의 1 제곱근, 세제곱근 해준 게 반지름의 B가 된다. 네.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좀 헷갈리긴 하네요.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1법칙과 2법칙을 알아냈을 때는 굉장히 좀 안 좋았대요. 그 사람도 되게 우주의 신비, 아름다움 빠져있던 사람이어가지고 우주가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찌그러지는 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법칙을 발견하고는 아름답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케플러의 법칙, 뉴턴의 중력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뉴턴의 중력 법칙이 무엇이냐? 우리가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 얘기했어요. 중력의 그 근원은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 힘이다. 두 물체 사이에, 질량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으로써 중력은 중력상수 곱하기 R 제곱, 두 사이의 거리 제곱분의 두 질량의 곱과 같다. 그리고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항상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요. 스몰 g로서 표현합니다. G표면에서는 만약에 높이가 h인 곳에 물체가 떠 있다면 지구와 물체 사이의 중력은 거리 제곱분의 두 개의 질량 곱으로서 나타나질 텐데, 다만 그 거리를 역시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지구의 반지름 라지 r 더하기 얘가 떠있는 무게중심 떠있는 높이 h 합으로서 거리가 계산될 거고요. 그때 중력 가속도는 또 나타나시겠죠. 하지만 지표면이라면은 이 h가 0이어서 딱 붙어있기 때문에 또 역시 계산이 될 겁니다. g는 r 제곱분의 라지 g m 스몰 m이 다 나눠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면서 관성질량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용어가. 질량에 대해서 좀 더, 그리고 중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텐데, 옆에 있는 것은 중력 법칙, 그리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중력 법칙, 라지 g r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 라지 g r 더하기 h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 중력 법칙으로 나타나는 힘. 그리고 왼쪽에 있는 힘은 오른쪽에 있는 스몰 mg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 가속도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한다. 자, 케플러 법칙은 중력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태양계 행성들은 원궤도에 가까운 타원궤도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을, 이 태양과 행성 간의 중력을 구심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가능하겠죠. 네. F, 힘이라는 것은 중력 법칙에 의하면은 R 제곱분의 라지 G, 라지 M, 스몰 m 으로 나타나지는데, 얘가 구심력과 같아요. R분의 mv 제곱. 그리고 여기서 속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시간분의 거리일 텐데, 시간,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로 한 번 도는데 간 거리 원의 둘레 2파이 r을 나눠준 거랑 같죠.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주기의 제곱은 라지 g 라지 m분의 4파이 제곱 스몰 r 세제곱. 그러니까 즉 주기의 제곱은 반지름의 세제곱과 같다. 타원 궤도이기 때문에 조금 보정을 해주면은 주기의 제곱은 긴 타원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과 같다. 같은 게 아니죠. 비례한다. 라는 거. 케플러의 법칙이 그 전까지는 어떠한 관측으로 인한 데이터로 인한 뽑아낸 식이었다면, 중력 법칙, 뉴턴이 좀 더 나중 사람이거든요. 중력 법칙에 의해서 또 증명이 가능하다. 그때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본 구심력을 통해서다. 구심력과 중력이 구심력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원운동까지 분석해요. 우리가 분석하죠. 하지만 그 원운동,
용어들이 좀 새롭게 나오는데 그 용어들 친숙하지만 조금 낯선 단어들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힘들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힘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얘기는 바로 상대성 이론이 나오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우리가 물원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진짜 제너럴리 일반으로 끌고 온 내용들이에요.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특수 상대성 이론 다시 한번 보시고 힘 대신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물리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